공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 있으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제가 전혀 불이익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모두가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리겠다는 명백한 수사 방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권력 실세를 향한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걸까요? 검찰 인사가 단행된 지 보름 만에 오늘 오전에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조국 유재수 송초로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상 손발이 모두 잘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습니다. 법무부랑 청와대가 논의 중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 관련해서도 의견 나누셨습니까? 검찰의 정당한 힘을 끝까지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아직 여전히 유효한 것이군요.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요. 이도원 의원님, 큰 그림부터 좀 보면 메시지는 청와대 관련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방치하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인사가 그 차장, 그 다음에 부장급 그 중간 간부가 257명, 그 다음에 평검사 502명 등 모두 759명 그 인사가 났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임해달라고 요구했던 그 대검의 부장급 그 간부 20여 명이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났고, 현 정권 수사의 주력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이 전부 교체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의 차장도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그 간부 인사가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인사는 어떻게 보면 팔 다리까지 잘랐다, 이렇게까지 그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그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진 않겠지만, 예. 어쨌든 그 기간이 지연되거나 굉장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오늘 759명, 지난 그 8월에, 7월 25일 날 검찰총장이 교체된 뒤에 8월에 인사가 640명이 나왔으니까 5개월 동안 1,400명의 검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검찰 전체의 3분의 2가량이 5개월 만에 바뀐 건데, 이렇게 되면 조직이 너무 흔들리는 게 아닌지, 특히 어느 조직이든 인사를 3번 잘못하면은 그 조직을 다시 추스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번 인사가 어떻게 작용될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손발, 팔 다리까지 잘랐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하정대 국장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저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이번 인사 대상이었는지 면면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 좌우로 있었던 인사들 어디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주요 핵심 수사를 맡았던 곳이잖아요. 지금 송경호 3차장 지금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갔냐면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봉수 2차장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했던 곳인데, 여기는 이제 평택지청장으로 갔는데, 지금 저 두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3차장은
바로 검사장을 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간 곳이 어디냐면요. 평택지청장과 여주지청장은 차장이 없는 부장만 있는 청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부장에서 지청장 나갈 때 처음으로 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3, 4년 전에 갔어야 될 자리로 지금 이번에 가게 된 거죠. 아, 평택지청하고 여주지청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많이 좌천이 됐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신자영 1차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부지검 차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예. 부산 동부지청장하고 천안지청장 여기는 이제 차장이 있는 지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다가는 대개 어디로 오게 되면 다시 이제 서울에 있는 지청이나 아니면은 서울지검에 있는 1, 2, 3, 4차장으로 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다가 다시 여기로 승진해 와야 될 사람이 거꾸로 그 전에 한번 전임지로 가게 된 거예요. 확실한 좌천이다. 예, 그렇죠. 1년 또는 반년 뭐 이런 좌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국 수사를 맡은 중요한 사람들은 3, 4년 전 자리로 그리고 그 전에 뭐 우리들 병원이라든가 직접적인 청와대하고 관련이 없었던 자리 그런 자리는 1, 2년 자리로 옮겨놓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 이번 인사는 청와대 즉 권력을 향한 수사라면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 응징을 해주겠다. 이거를 보여준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특히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상갓집 반기, 이른바 상갓집 항명으로 불렸던 양석조 연구관도 결국 좌천 대상이 됐어요. 이 부분도 좀 눈에 띕니다. 일단 뭐 장례식장에서 반부패 부장, 대검의 반부패 부장인데 신재철 부장한테 당신이 검사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왜 조국이 무혐의인지 말해봐라. 이런 일에서 굉장히 파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사미사도 하지 못한 추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좌천 인사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예측을 많이 했죠. 그리고 본인도 뭐 좌천 되는 거에 대해서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그 우리가 대검의 간부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1, 2, 3, 4차장이 다 집안 이제 지청장으로 갔잖아요. 예. 그런데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대전 고검으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난 부장급 차장급 중에서 가장 좌천이 정도가 심한 사람이 바로 양석조 선임연구관이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29기거든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1차장 했던 1차장이나 이제 나머지 2, 3차장들이 다 28기입니다. 29기고 1차장이 29기인데 29기거든요. 근데 이제 고검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좌천을 할 때 쓰는 자리는 이제 고검의 자리예요. 그러면 지청장으로 하면 가서 수사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검으로 가면 거의 항고 사건 같은 걸 처리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법원에 뭐 공판 정도 참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물을 많이 먹은 시장말로 그렇죠. 인사에서 가장 물을 많이 먹은 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양석조 부장이라고 말 수 있는 그럼 거죠. 김 변호사님 아주 짧게 하나요. 상갓집 한 명이 이번 인사의 결정타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랬다고 봐요. 왜냐면 뭐 장관 자체도 노발대발 했을 뿐 아니라 예. 지금 심재철 반부패 부장은 뭐 이 정권에서 임명한 반부패 부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거의 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항명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인사권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인사에서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대전 고검으로 인사 발령을 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인물이 바로 상갓집 항명의 주인공 그리고 양석조 연구관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요. 이 이성윤 서울지검장 바로 앞에서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를 읊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도 포함됐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송경호 차장님이 검사 경력이 한 20년 가까이 되시나요? 2000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아는데 왜 자꾸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 사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수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그에 대해서 부분을 드리겠으나 이 수사와 검찰개혁은 관련성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씩 드리는 것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이 굉장히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우리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송경호 3차장도 결국 좌천이 됐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최근에 꾸준하게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어렵게 입을 뗀 부분이 참모는 좀 유임시켜달라, 남겨달라고 했는데 이게 다 묵살이 되는 거네요, 결국. 사실 지금 청와대나 법무부에서는 수사 지휘하는 부장검사들 남겨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최강욱 비서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서 일선 수사팀과 이견이 있고 일주일가량 결재를 안 해주다가 결국 윤 총장이 직권으로 기소하라고 결재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다 직접적으로 이 부장검사들과 수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교류하는 차장검사들이 다 교체되게 되면 새로 부임했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 검토하고 시간이 끌리게 됐을 때 결국 수사의 동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우리도 하고 윤석열 총장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정말 지난번 인사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좌고 오면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인사로 1, 2, 3, 4차장 다 교체해버렸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검찰청법의 취지에 어울리는 것인가. 검찰 인사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 부분 추 장관도 청문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모든 법안이 만들어질 때 왜 이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할 때 단순히 의견 청취하고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인사에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긴밀하게 협의하라는 취지로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같은 취지를 전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 혼자서 검찰 인사를 이 단기간 내에 비정상에 정상화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럼 비정상적인 인사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인사입니다. 예. 그럼 그 비정상적인 인사를 한 문재인 정부의 전직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과연 검찰개혁의 진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방해 의도가 있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정우 국장. 그럼 예.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른바 2차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보시기에 그럼 이번에 새롭게 자리에 앉은 인물들이 친정권 검사들 그런 인사들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분들을 가지고 뭐 친정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수사를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이 색깔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저분들 제가 잘 모를 정도로 중요한 수사를 얼마나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되게 서울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정도 되려면은 예. 서울지검의 특수 1부에서 이제 큰 중요 수사를 하게 되면은 기자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만 저분들이 저희 간자리가 지금 이정현 1차장이나 지금 이근수 2차장, 신성희 3차장 물론 저분들이 예를 들면 3차장 같은 경우 특수수사 한 특수통이기도 하고 예. 뭐 2차장 같은 경우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분들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들 자체는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검찰 내 분위기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분들은 윗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이렇게 하자 하면은 잘 듣는 그런 예스맨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스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이거는 이렇게 수사해야 되고 열심히 수사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 나름대로 자기 원칙과 주장을 확실히 펼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빼버리고 이제는 잘 얘기를 듣는 검사장이 얘기하면 1, 2, 3, 4차장이 잘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바꿔서 채워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친정권 인사라기보다 검사들이다보다 예스맨 그러니까 조직에 순응하고 일단 뭐 이런 인물들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왔다는 제가 사인을 들었는데 한번 만나보실까요? 저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조 전 장관 아들 가짜 인턴 증명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 조금 더 빨리 좀 넘겨주실까요? 예. 지검장 결재권 박탈은 불법 행위다. 이성윤 지검장을 일컫는 것 같고 조 전 장관 아들은 분명히 인턴을 했고요. 예. 인턴 출구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증빙 자료는 없다. 출석 요구서에 본인은 피의자 신분이라는 조사를 받는 걸 몰랐다. 단어가 없었다.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이 얘기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속보를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텐데 저희가 잠시 뒤에 최강욱 비서관 얘기는 또 따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평가, 물갈이된 새로 자리에 앉은 인사들을 좀 면면을 살펴봤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요. 지난 보름 전이었죠. 1.8 대학살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들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 수사하던 분들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 범위 특히 인사가 친노, 친호남 인사로 딱 채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안배를 하고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 이도현 의원님 네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인사를 내면 뭐 인사가 메시지니까 별다른 원래 그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이번 2차 인사를 내고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다. 뭐 사실 현안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유임됐다. 이런 입장을 법무부가 밝혔어요. 법무부가 1월 8일 날 인사를 하고 나서 그 엄청난 비난에 부딪히니까 굉장히 많이 놀랐죠. 특히 그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법무부보다는 대검의 호의적인 그 반응이 많이 나오니까 법무부는 물론이고 그 청와대도 굉장히 그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 18 인사 이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대검에 유리한 기사만 나오냐? 법무부 기자실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도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요구를 할 정도로 여론에 특히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겠죠. 오늘 그 법무부가 발표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는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찰 직제를 개편해야 되고 거기에 맞춘 대규모 인사를 한 거다. 그리고 작년 인사 때 특수부 출신들이 너무 요직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조정하는 그리고 형사부라든지 기획통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을 조금 더 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제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아까 잠깐 나왔던 대로 현안 수사팀도 일부 유입했다. 지금 보면은 그 김태훈 공공수사 2부장, 그 울산 사건 그 수사하는 부장하고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하는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유임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현 정권을 수사하는 수사팀들을 좌천시켰다. 그다음에 잘라냈다. 현 정권 수사하는 수사팀의 수사력을 굉장히 떨어뜨렸다. 이게 그 일방적인 평가고 특히 윤석열 총장의 아까 말한 대로 손발과 팔다리를 잘라냈고 수사를 굉장히 저하시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봐야죠. 그래서 법무부가 오늘 이례적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일부 뭐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3차장 산하의 1, 2, 3, 4 특수 반부패 수사 1, 2, 3, 4 부장은 모두 갈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만 남긴 게냐면 하명 수사를 담당했다고 하는 2차장 산하의 김태현 부장하고 그다음에 동부지검에 있었던 거기는 이제 유재수 경제부시장에 대한 그 감찰 무마 사건 거기 있는 부장 이제 이정석 부장 그 두 사람만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수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부장과 차장이 그 똑같은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검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 하면 지청장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혼자 2대1로 나는 다루는 게 이렇게 하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차장이 상관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부장만 남기고 차장하고 지청장, 검사장은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부장이 혼자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사가 남기기만 해놓고 겉으로 여론을 의식해서 남기기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수사는 못하게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황영대 국장 이 얘기가 그러니까 구색을 좀 맞춰놓고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던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검사들조차도 거기에 있는 수사검사조차도 일부는 이미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대로 된 수사는 이제 과거처럼 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법무부의 2차 검찰 인사를 지켜본 야당은요. 명백한 수사 방해다. 그리고 폭거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식물검찰을 만들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을 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두가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의 칼날을 부러뜨리겠다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의혹들을 권력의 힘으로 뭉개려 하지만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권 반드시 철퇴를 맞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정의당에서도 좀 비판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혜철 평론가님 조폭보다 못한 행태다. 나중에 이게 다 부메랑이 될 것이고 핀셋 인사 의도다. 지금 비판 수위가 좀 야당을 비롯해서 좀 거셉니다. 우선은 정치권의 비판이 전에 학계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법무부도 청와대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입니다. 실명을 걸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와대가 조직폭력배보다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잖아요. 이분들이 뭐 정치적인 교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파적 성향이 없는 학계에서부터 이건 아니다는 비판이 나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신호를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이번에 다루진 않지만 감찰 인사도 전부 교체가 됐어요. 그럼 법무부와 대검에서 윤석열 사단을 향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뭔가 계속 감찰해서 문제를 또 잡아내겠다는 의도도 이번 인사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두 번에 걸친 대규모 인사를 지켜보면서 이런 의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영수 교수가 한 것처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수사팀 다 바꾸는 거지?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떳떳하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전부 다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인가? 혹시 진짜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을 만한 그러할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상대편 야당과 또 수많은 국민들에게 법무부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떳떳하면 이럴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하는 그 의심은 아무리 인사를 하고 또 해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인사는 났고 앞으로 남은 건 이제 사실상 나홀로 상태인 윤석열 총장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이 여부일 텐데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형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이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조용 좋습니다.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벗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자, 지금 제일 궁금한 건 바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인데 김광선 변호사님. 보도가 알려진 걸 보니까 어제 인사최종본을 윤석열 총장이 미리 접하고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다. 거부를 했습니다. 윤 총장 지금 어떤 미완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 윤 총장은 저 정도의 인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사 최종본을 받아보기 전에 적어도 대검의 참모들은 좀 남겨달라 이제 그런 식의 의견을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인사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검에 보면 거기에 수사정보정책관이랄지 수사지시지휘과장 이런 참모들이 있어요. 그럼 참모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현안을 논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있는데 현안이 있는데 자기 판단이 안 쓰면 다 모여라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면 장군들이 아니라 책사 같은 그렇죠. 책사들이죠. 그래서 적어도 대검에 있는 그러한 간부, 중간 간부군 남겨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게 다 전부 다 이번에 인사로 교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본인이 대검과 이제 중앙지검은 구분을 해야 돼요. 검찰총장이니까 대검찰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참모들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앙지검의 차장들이 전부 다 인사가 교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 차장들은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팔다리가 잘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총장이라는 최고 정점에 있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사실은 총장과 만약에 대척점이 있는 검사들 다 채워지면 사실은 총장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앙지검은 구속이 되건 불구속이 되건 수사람이 결제 라인이 차장선이 전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건에 다 검사장이나 총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 사건 빼놓고. 맞네요. 근데 중요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의 어떤 이 경계선이 완전 명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검찰총장을 완전 패싱하면서 차장선에서 결제를 하고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어제 분명히 인사안을 받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짧게 좀 정리를 해보면 핵심 참모 모두 이뤘잖아요. 반격의 카드는 있는 겁니까, 윤 총장이? 일단 두 번의 인사로 윤석열 총장이 그 정권과 가까운 그 간부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그림이 그려진 거는 맞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을 돌파할 것이냐.
사실 오늘 이미 보여줬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그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 기소를 결정을 했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지만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서 직권으로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 말고도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권에 맞선 수사권, 특히 기소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가 났고 내일부터 4일간의 연휴에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검사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그렇죠. 특히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 윤 총장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고, 특히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4월의 총선 결과에 따라서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부터 거부했지만 이른바 2차 대학살 검찰 인사가 탄핵됐습니다.